자, 이제, 우리 어제 438페이지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맨 마지막에 6번째 챕터 장학행정 439페이지 들어갈게요. 아, 들어가기 전에 어제 우리가 했던 거 앞부분 좀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매번 제가 복습한다고 그러고 맨날 까먹고 해가지고, 복습을 좀 잠깐 앞에 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제 우리 뭐부터 했냐면은 그 변혁적 지도성, 현대 지도성 이런 이때부터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로 보면은 406페이지. 그래서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 상황과 억제 상황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어제 어떤 똑같은 지도성이 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는데 왜 어떤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 것이고 기존의 상황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도자의 행위와 그 다음에 상황이 항상 어울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이 상황이 지도자의 지도성을 억누르거나 혹은 대신하기도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 리더십 대용 상황 모형. 변혁적 지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지도성 거래적 지도성이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도성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변혁적 지도성의 특징으로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도덕적인 모범을 보인다든가 구성원들에게 개별적 배려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적인 자극을 줘서 지적인 성장을 이끌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라고 배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슈퍼리더십 초월형 지도성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를 이끌게 만드는 자율적 리더십을 갖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분산적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한 개인 지도자 본인의 그 내재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과업을 하고 어떤 조직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도성이라는 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분산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조직론과 관련해서 조직론에 들어와서는 앞에 뭐 조직의 개념이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조직의 구조와 관련해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렇게 둘로 나눴었죠. 그래서 특히 비공식 조직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순기능으로는 뭐 의사소통 원활화, 지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면 역기능으로는 파벌이 조성이 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고 개선망료위원회 조직 이렇게 세 가지 또 조직의 어떤 그 특징들 살펴봤었어요. 보다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조직의 유형으로 들어가서 이제 파슨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능 유형이라고 그래서 조직의 유형을 생산, 정치적 목표 지향, 통합, 유형 유지 조직으로 나눴고 블라우 스코트 같은 경우는 1차적 수혜자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조직의 유형을 호혜, 사업, 공공, 봉사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블라우 스코트에 의하면 학교는 봉사 조직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파슨스에 의하면 유형 유지 조직에 속하는 거고 학교는 칼스는 봉사 조직 유형을 이제 고객과 조직의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형 1, 2, 3, 4로 나눴는데 조직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는 유형 1에 속하는 조직과 고객이 전부 다 선택권이 있는 근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유형 4에 속한다. 조직과 고객이 둘 다 선택권이 없는 유형 4에 속한다. 그리고 엣지오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직에 생산되는 권력이 어떻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강제 조직, 규범 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학교는 규범 조직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 풍토와 관련해서는 헬펜과 크로포트의 OCDQ와 이게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사의 행동 특성을 네 가지로 장애, 친밀, 방임, 사기, 교장의 행동 특성으로는 냉담, 과업, 추진, 인화 각각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눠서 이거를 측정을 해서 점수화해서 그걸 가지고 학교 조직의 풍토를 나눠봤더니 총 6가지가 나오더라. 개방, 자율, 통제, 친교, 간섭, 폐쇄 6가지 조직 풍토를 제시를 했었고 나머지 초등학교용 OCDQ라든가 리커트의 연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로 봤을 때는 이제 XY론 맥그리거 배웠었죠. 그래서 그 경영자가 X이론을 가졌느냐 Y이론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문화가 달라진다. X이론은 일종의 성악설과 같은 인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었고 Y이론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었죠. 이에 비해서 에이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인간이 성숙한 혹은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에서 그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특히 행정가는 교사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학교 조직의 특성으로 첫 번째 나온 게 민주법의 전문적 관료제였죠. 예, 그래서 학교 조직은 전문적 특성과 관료제적 특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게 민주법의 이야기였다면, 이에 비해서 코엔-걸스는 조직화된 물소 조직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조직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질서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되게 무질서하다. 이유는 바로 뭐냐? 목표가 불분명하고 기술이 불확실하고 유동적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와익은 이제 이완 조직의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학교 조직의 특성은 그 안에 내부의 여러 요소들이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면서 느슨한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완 조직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완 조직의 특성으로는 뭐 이질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것을 허용한다든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다든가, 기반한 해결책의 개발을 격려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중 조직은 학교는 서로 두 가지 형태의 조직이 겹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제 관료제의 조직과 같은 좀 타이트한 형태의 조직과, 그 다음에 이완 조직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조직,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중 조직의 이야기였습니다. 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갈등과 관련해서는 토마스의 갈등 처리 방안, 이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37페이지에 나오는데, 토마스는 이제 협조성과 독단성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갈등 처리 유형을 5가지로 나눴죠. 경쟁, 회피, 수용, 타협, 협력 이렇게 5가지로 나눴는데, 각각 이 5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그 갈등 처리 방안을 매칭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협력형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타협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형은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들 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정리를 해봤습니다.